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랜만에 돌아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수급이 개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샀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잘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물론 강보합권에서 코스피 마감이 됐고 코스닥도 따라서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대외 변수는 무엇이고 또 어떠한 이슈들을 챙겨가야 될지 여러분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배트맨 시간에서 이슈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종합선물 세트로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한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의 위원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수요일을 장식해 주시는 위원님이시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진단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장중에도 방송에서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은 이야기 해주셨겠지만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도 좋았고 했는데 우리 시장 외국인이 들어와 준 거에 비해서는 오늘 그냥 그런 하루였던 것 같아요. 내일 옵션 만기를 좀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나온 건지 궁금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시장 은근히 좋았다고 전 생각을 했는데. 네, 은근히 좋았다. 네, 은근히 네.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좋지를 않았나 보죠. 저는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코스피 종목도 626개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921개 상승했습니다. 아마 대체적으로 좋았을 거예요. 일부 종목들이 빠져서 이제 체감들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옵션 만기가 이제 내일이죠. 내일을 앞두고 좀 빠지고 있는데 제가 안 그래도 이거를 이제 방송에서 이제 몇 번 이제 장중에 작전 타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제까지의 그러니까 오늘 흐름들도 그렇지만 어제까지의 외국인들의 옵션 합성 포지션은 완전히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은 다 손실이에요. 이 손실을 만회하고자 어제 무리수를 두면서 콜옵션을 1,300억을 넘게 들어온 건데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예상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올 거다. 왜냐하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랬더니 오늘 한번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정말로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외국인들은 여기서 던질 수가 없어요. 던지면 합성 포지션에서 선물과 옵션 방향에서 무지막지하게 손실이 많이 납니다. 네. 이거를 줄이기 위해서 땡겨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에서 콜옵션을 1,300억 넘게 들어왔고 오늘도 팔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개인 투자자들만 많이 던지지만 않는다면 기관들은 여기서 역할을 안 할 것 같고요. 기관들도 합성 포지션을 보게 되면 상승할수록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굳이 밑으로 던질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얘네들 가만히 있을 것 같고 그럼 개인들이 문제인데 그냥 개인이 아닙니다. 세력 개인들.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4조 4천억까지 들어왔죠. 4조 넘게 들어왔고 어제도 2조 3천억이 들어왔는데 오늘 잠잠합니다. 실력이 상당해요. 실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보통 내기 개인 투자자들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세력이에요, 세력겜인데 오늘 안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저는 오늘 좀 걱정이 때문에 뭐냐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세력 개인들이 확 던져가지고 외국인들을 깡통을 내지 않을까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오늘 그 관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력 개인 그냥 순수한 개인들 아니고 세력 개인들은 오늘 관망을 했는데 내일도 그냥 오는 정도로 그냥 양호하게 외국인들을 그렇게 무참히 밟지 않겠다라는 선에서 저 정도 흐름으로 그냥 간다라 그러면 외국인들이 내일 매도가 아마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히려 매수가 좀 돌아주면서 지금 기관도 외국인들도 개인들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지수로 봤을 때에서 대략 한 3,270에서 그러니까 3,200은 돌파할 수 있다. 여기서 지금 60포인트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이거 작은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락보다는 좀 상승해. 물론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지금 손실권역이 있으니까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전제 조건은 세력 개인들이 내일
조 단위로 던지거나 밑으로 그렇게 콱 하고 던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내일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좀 들어와주면서 상방향으로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합성 포지션의 흐름을 봐서는 3,270 이상으로 들어줘야 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안 된다를 맞출 수 있는 건 신밖에 없죠. 근데 지금 수급 구조를 봤을 때에서 포지션별로 봤을 때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거에 비해서 오늘은 눈치 보기를 주면서 은근히 강했다.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그런 건데 자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들었던 거 그냥 복잡하면 신경 끄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빠지면 올라갈 거고요. 만약에 빠진 일이 벌어지게 되면 빠지는 이유는 이거예요. 외국인들을 개인 투자정에서 세력 개인들이 외국인들을 아주 그냥 박살을 내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겁이 나서 함부로 아마 개인 세력들한테 덤비질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빠지더라도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그때서부터 이제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면 외국인들은 이제 쉽게 매도 못할 겁니다. 왜냐면 이번에 완벽하게 박살났거든요. 포지션을 봤을 때에서.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빠졌다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인데 저는 빠졌다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올라가는 흐름들이 조금 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고요. 어쨌든 네. 시장은 오늘 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강한 와중에도 외국인의 이제 수급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위원님께서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내일도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해주신다고 하고요. 여러분들 또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각자 이제 노란톡 방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들어오시면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은근히 강한 장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어떠한 이슈들이 우리 장을 이끌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셀트리온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 흐름 앞으로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기아차와 카카오가 손을 잡았습니다. 현대차에 대항하는 기아차 과연 카카오와 손을 잡고 잘 갈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한참 제약 바이오주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위원님. 그렇죠. 한참 잘 갔었는데 할 타이밍을 놓치고 아직도 제약 바이오주를 좀 물려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는 이야기도 제가 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제약 바이오주의 대장주인 셀트리온 이야기니까요. 네. 셀트리온 이야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이제 임상 2상 결과가 효능이 안정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일 주가 흐름이 굉장히 궁금한데 위원님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국내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저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술진에 대해서도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참 좋아요. 근데 주가의 흐름은 아마 좀 시큰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발표를 했죠. 오늘 셀트리온 임상 발표를 했는데 일단 첫 국산 코로나 치료제로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임상 2상에서 회복 기간이 최대 6일이 단축이 됐고 이상 반응도 없고 안정성도 증명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거의 뭐 완전 이제 찬사인데 자 셀트리온 레키로나 이상서 중증 환자 발생 54%가 감소가 됐고 50세 이상 중증 등 환자 대상 중증 발생을 68%를 줄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굉장한 호재예요. 근데 이 정도의 호재는 이미 벌써 세력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몰랐겠습니까? 그럼 벌써 오늘 상한가를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갔죠. 그렇다는 얘기 뭐예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저는 내일 만약에 강하더라도 쫓아가시면 위험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미 벌써 이슈들은 다 나왔고요. 이 이슈 때문에 이제 주식을 모르시는 분들, 지금 개인 투자자들 정말 계좌를 이제 파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정말 순수한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도서부터 해서 2020년, 그러니까 재작년부터 해서 작년까지 계좌의 수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대략 5배에서 6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0만 계좌였으면은 60만 계좌, 70만 계좌가 새로 신규 개인 투자자분들이 각 세대별로 10대에서부터 70대까지 통계적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6배 정도가 지금 늘었는데 무지막지하게 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늘었는데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호재가 나오면 급등을 하는 줄 알아요. 네, 아닌가요? 아니죠. 대부분 바닥에서 호재가 나오면 급등을 하지만 떠 있는 상태에서 호재가 나오면 잠깐 올라갔다가 물량들 다 개인들한테 다 던져놓고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주가 한번 흐름을 보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주가를 흐름을 보게 되면 벌써 그 이슈가 오늘 장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장중에 그쵸. 있었으면 벌써 상한가를 갔었어야 돼요, 얘는. 근데 오늘 셀트리온 제약만 오르고 말았네요. 셀트리온 일단 이렇게 움직였고요.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도 마찬가지. 눈치만 보다가 이렇게 말았고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 움직이다 윗꼬리가 지금 밀렸는데 거래가 실렸는데 윗꼬리가 생겼죠. 자, 그럼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지금 셀트리온 제약은 그래도 기가 외국인들이 조금 사줬지만 아무리 시가총액이 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연일 거의 2주째 투신과 연기금과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열심히 매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박스권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셀트리온 그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최근 외국인들이 한 일주일 동안 매도를 열심히 강하게 좀 내놓고 있고 기관들도 한 2주 넘게 지금 2주 가까이 뭐 하여튼 투신부터 해서 지금 열심히 매도하고 있는데 이 호재를 얘네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알았어도 진작에 알았을 거고요. 아마 2주 전부터 알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주가의 흐름이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가봐야 돼요.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데 내일 뭐 오늘 팔았던 거 한 100만 주 다시 매수 들어오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신규 투자자들은 이렇게 올라갈 땐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IT 섹터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요. 뭐 삼성전기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섹터들 이쪽의 흐름들이 기사만 봐도 엄청나게 좋은데 IT주들이 일관적으로 이런 식으로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 증권주도 강하죠. 거기다가 뭐 보험주도 강하고 오늘은 뭐 여행 콘텐츠도 막 움직이고 막 웬만한 섹터들이 지금 다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여버리게 되면 제약주의 흐름들은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한테 제약주의 흐름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찬바람 불면 제약바이오 이 얘기를 9월 달, 10월 달에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수익이 많이 났길래 제가 11월 달에서 한 달 동안 수익 많이 났거든요. 네. 그때에서 뭐 웬만한 종목들 30% 이상 다 올라가고 많이 올라가면 뭐 종근당 바이오는 170% 가고요. 네, 그때 그렇죠? 그냥 추우면 뭐 찬바람 불 땐 찬바람 불면 제약주였잖아요. 제약주 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길래 제가 12월 초서부터 해서 이제 개인 투자대 영역은 아닙니다 하면서 이제 팔고 IT를 봐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까지 아마 IT를 사지 않고 제약주 쪽을 12월 달서부터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셀트리온을 제외하고 몇몇 종목들을 제외하고 아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점 주고 밀리고 있는데 다시 올라오면 좋겠지만 이게 여기 회복을 못하면 이게 쌍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쌍봉이 될 수도 있고 한미약품, 자 종근당 지금 시가총액 큰 것들만 보는데 이때가 이게 12월 달이죠. 이때가 다 매도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자 종근당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IT가 강하면 제약주들은 힘이 빠진다. 그러니까 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순환매로서는 움직이지만 제약주가 주도주로서 얘네들이 치고 가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1월달, 2월달, 3월달에서는 차라리 건설주, 철강주, IT 이쪽 애들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거하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얘네들도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이제 고점에서 좀 매도 물량은 조금 이제 슬슬 내는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그 대형주의 흐름들이 전고점을 돌파를 하거나 가는 흐름들이 아니고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조정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꺾이게 되면은 이제 대장이 꺾이는 거니까 다른 애들도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주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빠진다 올라간다 몰라요. 이건 모르는 거지만 셀트리온이 내일 이후에서 아니 호재가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 치료제가 나왔대요 지금. 그리고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입증도 됐고 안정성도 입증됐고 이상 반응도 없고 굉장히 좋다고 지금 내일 나왔거든요. 그래서 국산 치료제로서 지금 나왔다 이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일 상한가를 가야죠. 근데 안 간다? 그럼 셀트리온이 만약에 꺾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다른 제약주들도 꺾일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다 안 간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내일 셀트리온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얘네들이 강하게 상한가로 뽑아주면서 막 강하게 가지 않으면 제약주의 흐름들은 당분간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찬바람 불면 제약주라고 이야기했던 게 벌써 몇 달
불과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이 이 셀트리온 형제들에게 앞으로 좀 달려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만약에 관련 주가들 좀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셀트리온 관련주들의 흐름 내일 꼭 체크하셔야겠고요. 이거는 제가 너무 앞서 있는데 이렇게 셀트리온에서 이제 치료제가 만약에 개발이 되고 네. 정말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지금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팔다가 오늘 샀잖아요, 네. 의원님. 그럼 뭘 샀나 조금 이렇게 보면은 여행이라든지 호텔, 레저 이런 쪽을 외국인들이 수급으로 좀 담은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좀 치료제가 나와서 이제 좀 정상화가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미리 이렇게 좀 선점하는 게 좋을까요? 제가 그거 알려주지는 않은 거죠. 네. 사실 그쵸, 그 그쵸? 얘기를 좀 전에 제가 하려고 했었다가 까먹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네. 왜냐하면 진짜 지금은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렇게 도 아나운서님처럼 저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뭘 보고 있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셀티로만 보고 있는데 생각을 반대로 바꿔야 돼요. 와, 저 주식 초보 지금 탈출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역발상을 정말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스마트하신 건데 가는 종목들, 그러니까 셀티로를 볼 게 아니고요. 저는 이미 벌써 공개 방송이나 이런 데 다 얘기를 했어요. 뭐를 얘기했냐면 만약에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 그쪽을 살 게 아니고 반대를 봐라.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경제가 회복이 되겠죠. 치료제를 볼 게 아니고 반도체를 봐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 철강주, 건설주, 그다음에 여행 관련주 이쪽을 봐야 되는데 지금 여행 관련주 쪽으로 지금 이슈들이 나와준 게 바로 이제 코로나에 이제 관련을 해서 네. 문재인 대통령님이 신년사를 통해서 다음 달이면은 백신 접종이 시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셀트리온 얘기 말고 백신 접종이 이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전 국민이 뭐 이제 순서대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그런 인식이 업종에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에 일단은 좋게 좀 나와주면서 여행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좀 나와준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백신 접종이 현실화 우리나라도 되게 되면은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그 계속 벌어졌기 때문에 직격탄을 받았었던 뭐 여행주, 그다음에 호텔, 그다음에 뭐 카지노, 그다음에 뭐가 있죠? 하여튼 뭐 등등 네. 그쪽 이제 화장품, 그런 면세점, 쇼핑 이런 관련주들도 이제는 반등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어제서부터 어제랑 오늘 보면은 화장품 관련주들도 에이블시엔시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모레즈라든지 이쪽도 잘 움직였고 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등등등 뭐 면세점 관련주도 잘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뭐 음식업종뿐만 아니라 뭐 홈쇼핑 관련주들도 홈쇼핑 관련주 빼야 되겠죠. 쇼핑 네. 관련주들, 네. 쇼핑 관련주들도 좀 괜찮았던 흐름들을 그래서 좀 먼저 좀 선반영했는데 이게 참 주식이 재밌는 게요. 네.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에 얘네들은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먼저 움직였다는 얘기는 아까 그 얘기가 맞다라는 얘기예요. 제약주의 힘을 빼다가, 그러니까 그 돈을 빼다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슈가 어떤 것들이 나올 거를 이 세력들이 미리 안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셀트리온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들은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앞서서 한 수, 두 수 알고 있으니까 셀트리온 호재 나왔으니까 너네들 이거 다 가져가라고 주는 거예요. 다 가져가는 거고 똑똑한 이제 그 투자자들은 그거를 이제 팔아다가 이제 여행주라든지 면세점주라든지 IT주. 왜냐하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은 또 IT가 또 살아나야 되니까. 왜냐면 사람들도 자동차도 사야죠. 뭐 스마트폰도 사야죠. 그렇죠? 여러 가지 사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제 갤럭시도 이제 뭐 내일인가요? 뭐 발표한다라 그러는데 네. 뭐 이제 뭐 제품들 이제 라인업이 되게 되면 코로나 이제 풀어지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밖에 잘 안 돌아다니셔가지고 외식도 잘 안 하시고 주머니에 좀 돈 좀 쌓이신 분들 있죠. 물론 힘드신 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상업이 풀리게 되면 이제 다시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산업도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힌트를 드렸으니까 네. 내일서부터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저희 위원님께서 좀 눈여겨보면 좋을 섹터군들에 대해서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현대그룹주들이 굉장히 전기차 이슈를 받으면서 잘 갔는데 여기에 마치 대항하듯이 지금 기아차와 카카오가 손을 잡았다는 이슈가 나와 어떤 이야기인고 하니 기아차가 카카오 모빌리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 전기차 보급에 좀 본인들이 앞장서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준 건데요. 현대차가 물론 먼저 움직이긴 했지만 전기차 이슈는 분명 기아차도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랑 이렇게 본격적으로 같이 손을 잡으면 현대차 따라잡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기아차가 현대차를 따라잡을 일은 없죠.
저의 소망이었군요. 네. 그렇죠. 같은 한 식구인데, 그렇죠? 뭐 따라잡으면 뭐라 할 겁니까? 네, 그렇죠? 어차피 같이 잘 되면 좋으니까요. 그렇죠. 같이 잘 되면 좋긴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이슈가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한 이슈인데 이미 전기차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슈는요. 굳이 기아차랑 카카오가 안 해도요. 정부에서 이미 벌써 몇 년 전부터 계속했고요. 그리고 전 세계 정부들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보급화를 위해서 이미 힘쓰고 있는데 열심히 이제 인프라 깔아놓고 힘쓰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걔네들이 갑자기 깜짝 놀래거나 경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 있던 거예요. 가고 있던 건데 갑자기 뭐 카카오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하고 이제 기아차하고 해서 무슨 서비스 내용을 좀 보니까 무슨 뭐 이제 뭐 맵이라든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 나오게 되면은 이제 택시 파업에 대한 얘기들이 분명히 또 불거질 거고요. 그래서 네.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가 더 보급이 되면서 기아차가 뭐 급등을 하고 카카오가 급등을 하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전기차가 그러면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좋아지는 건 맞는데 중심은 걔네들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중심은요, MLCC입니다. 아, 네. 왜냐면 지금 MLCC 삼성전기 무지하게 강하죠. 자, 삼성전기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대장주죠. 그렇죠. 지금 IT의 제작류는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DI, LG화학인데 보면은 다 전기차, 수소차, 2차 전지 섹터가 제일 많죠.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기는 이제 MLCC거든요. 얘도 신고가예요. 지금 월봉 보면 뭐 얘는 뭐 많이 갔어요. 이미 많이 갔고. 참고적으로 제가 2016년도에 바닥에서 여기 48,000원 추천했다라는 거,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에서는 그냥 강하게 많이 올라갔는데 신고가인데 그냥 좋아요. 좋고 올해에서도 MLCC에 대한 이슈가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MLCC 같은 경우는 이게 반도체의 쌀이라 그랬나 산업의 쌀이라 그랬나 뭐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콘덴서하고 이제 MLCC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 그러는데 줄여서 MLCC라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여지는 거냐면 이제 전력을 저장을 했다가 반도체의 이런 쪽에다가 이제 그거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반도체 업황이 좋게 되면은 당연히 이게 MLCC에 대한 이제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TV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당연히 반도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MLCC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될 건데 요게 이제 전장용.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전기차가 이제 올해서부터 폭증을 한다 그러죠. 네. 폭증할 겁니다. 이제부터 전기차가 이제 라인업이 다 깔렸으니까. 지금 모든 이제 자동차 회사들 보게 되면 옛날에 그 엔진 돌렸던 그 자동차 많이 팝니까? 아니에요. 이제는 전기차 라인업으로 다 돌렸어요. 다 돌렸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도 늘어날 텐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MLCC가 약 대략 한 1,000개 정도가 된다라 그래요. 그러면 자동차에는 그보다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자동차보다 전기차는 더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도준 앵커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네.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아닌데 괜찮은데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네. 자, MLCC가 이제 스마트폰이 대략 1,000개래요. 그러면 네.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자율주행차인데 몇 네. 개 정도로 들어갈까요? 스마트폰이 1,000개라고요? 네. 아, 이거 좀 유출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이렇게 손 안에 들어오는 반면 그렇죠. 자율주행이나 전기차는 훨씬 부피가 크니까. 반도체 아니에요. MLCC. 아, MLCC. 그렇죠. 네. 반도체 아니고 MLCC. 훨씬 부피가 크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1,000개 말고 1,000개보다 곱하기 6 정도? 6,000개 정도? 네. 땡이죠. 그렇죠? 네. 자,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자율주행차. 네. 말씀을 드리면 이거 여러분들 뭐 반도체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시스템 반도체가 여기보다 뭐 몇 개가 그쵸, 들어 많이 그쵸. 들었는데 MLCC 얘기는 아마 많이는 못 들었을 텐데 뭐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약 대략 1,000개인데 그냥 일반 자동차에서는 3,000개에서 8,000개가 들어가고 MLCC가. 아, 네. 비슷했는데요. 네. 근데 전기차는 네. 그다음에 전기차죠. 이제 전기차 시대죠. 전기차는 네. 13,000개 정도 안팎 들어간다고 그러고요. 자율주행차는 약 15,000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자동차가 나오는 이제 전기차랑 자율주행차 13,000개에서 15,000개가 들어가니까 15배 정도. 그렇죠. 네. 13배, 15배 정도가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럼 MLCC에 대한 그 수요가 폭증을 하게 삼성전기가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전기차를 봐야 되겠다. 기아차 보지 마세요. 기아차를 뭐하러 봅니까? 기아차하고 뭐 카카오 보지 말고 물론 갖고 있는 분들 인공지능, 5G 그다음에 다른 뭐 이슈로, 자율주행 이쪽 이슈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전기차 이슈로 제가 볼 때에서는 삼성전기 봐야 되고요. 물론 지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기 어렵다라 그러면 삼성전기 아니면은 사마콘덴서 괜찮아요.
사막 콘덴서라고 얘도 MLCC의 대장주 중에 하나인데 거래량 많이 실렸죠. 아마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보다는 MLCC 쪽에서는 사막 콘덴서, 사마전기 이런 애들이 있는데 사마전자 이런 애들, 요 사마 관련주들이 있죠. 이쪽 애들이 아마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가 시대가 이제 도래했고 라인업이 깔렸고 MLCC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슈가 지금 나와주고 있고 관련된 그 매출액이 계속 폭증을 할 거예요. 올해 폭증하고 내년엔 더 폭증하고 내후년 더 폭증하죠. 왜? 여러분들 전기차 이제 살 거니까 이제 기존에 있던 자동차들 팔고 전기차로 계속 바꿀 거기 때문에 MLCC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MLCC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몰려버리게 되면 지금 수급도 좋잖아요. 그래서 사막군대에서 수급 봐봐요. 기관 외국인들 열심히 갑자기 급격하게 사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조건 올라간다고 얘네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생각을 하고 이거를 비싸게 한 10만 원이 아니고 20만 원에도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가 외국인들은 들어오는 게 아닌가. 20만 원까지 올라가면 여러분 안 사줄 것 같죠. MLCC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고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나오면 여러분들도 이거 사고 싶어갖고 아마 그때 막 살걸요. 그러니까 지금에서 이런 종목들 한번 조정받으면 한번 사막콘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형 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애플에서도 애플카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 또 뭐 전기차, 수소차 여러 가지 차 형태들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현대그룹주들은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기아차와 카카오의 협약 소식에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전기차를 보고 싶으시면 MLCC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팁을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데이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희는 종목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종목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나눠볼 텐데요. 이슈에서도 뭐 여러 가지 종목 이야기 나눠주셨지만 좀 더 오늘장에 움직인 업종 중에서도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업종 눈여겨보셨어요? 일단 MLCC하고 콘덴서 관련주하고 네. 그다음에 OLED 장비주하고 패션 의류 화장품 여행 2차 전지 전기차 네. 수소차를 봤는데 준비를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다 네. 얘기를 했어요. 다 네.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 안 한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일단 OLED 관련주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나왔죠. 그래서 OLED가 이제 지난해 OLED 수출이 역대 최대치로 기록을 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상승을 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실적들이 이제 좋아진다는 기사가 뭐 연신 계속 나와주고 있어요. 뭐 지난해 12월 달에서도 4분기 실적 이제 돌아섰다, 좋아졌다는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지금 1월 달인데도 매일같이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혹시 도하나 선생님 그거 보셨나요? 어떤 거요? 핸드폰 이렇게 잡아 늘리는. 아, 그 롤러블. 네, 롤러블. 네네. 저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보셨어요? 아니요, 저도 그냥 인터넷으로만 봤는데요. 이게 상소문 에디션이라 그래서 상소문처럼. 그렇죠. 이렇게 상소문 이렇게 늘어나는데 여다지문처럼. 네, 이게 이제 특허가 2년 전에 이제 내놨다라는 걸 저는 기사로 봐서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LG가 그 기술을 특허를 냈다라고 이게 앞으로 이게 나오는구나. 근데 이게 과연 잘 만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롤러블에 대한 이제 기대감 사실 작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작년 네. 10월 달에서 있었지만 관련주들은 꼼짝도 안 했어요. 안 움직였습니다. 왜냐면 뭐 실적이 발목 잡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실적들은 이미 OLED 장비주라든지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3분기, 4분기 가면서 실적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었어요. 작년에. 당연히 올해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할 거라는 기사들이 지금 계속 오늘 아침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 한참 더 가야 돼요. 이제 막 움직이기 시작하게 된 건데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 OLED 관련주들 지금 실적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롤러블 제가 볼 때는 이거 대박이에요. 왜냐하면 나오면 사실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아, 네. 저는 기기 같은 것들을 저는 허튼 돈을 잘 안 써요. 딱 봤을 때 충동 구매를 잘 하지 않습니다. 비교 분석을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보면 나와요, 그냥. 그냥 보면 사이즈가 이 제품은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가 저는 딱 나와요. 근데 딱 봤는데 이거 근데 물론 솔직히 얘기하면 처음서부터 우리가 1탄이라 그러죠. 1탄은 안 사요. 그렇죠. 2탄부터 삽니다. 왜냐하면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제거가 되면 저는 그런 식인데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게 나오면 이게 잡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폰이잖아요. 여기에서 이렇게 생겼는데 잡아서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깔끔하게 이게 늘려지는데 세계에서 이거를 극찬을 했고요. 기사에 아예 그냥 그렇게 써 있어요. 극찬.
뭐 놀랍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롤러블 시대가 바뀌는 거고요. 삼성도 이걸로 대응을 해서 이렇게 잡아 늘리는 거 롤러블 삼성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의 이제 특허를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그 접목되지 않게끔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 건데 물론 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기 중국에서도 나왔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뭐 기술 유출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가 논의가 좀 있었어요. 어쨌든 네. 근데 뛰어나지는 않죠. 그래서 세계에서 OLED라든지 롤러블이라든지 여기는 삼성과 LG를 잡을 수가 없어요. 네. 잡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미 그런 얘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OLED 관련주를 움직일 수 있는 게 이번에 이제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판매량들이 늘어났는데 아이폰에 LCD가 이제 안 들어가고 다 OLED 탑재가 되죠. 거기다가 스마트 기기들 그 태블릿이죠. 태블릿도 이제 LCD가 아니고 OLED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삼성 그 노트북 같은 경우 노트북 있죠? 네. 이제 LCD가 안 들어가 다 OLED로 라인업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OLED에 대한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오늘 OLED 관련주들이 꽤 이제 흐름들이 좀 괜찮게 움직였는데 그 중에서 좀 움직임이 좀 괜찮게 움직였던 것 중 몇 가지 좀 살펴보게 되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움직임이 오늘 전고점을 돌파 할랑말랑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움직임이 좀 좋게 나와줬고 그다음에 또 움직여준 OLED 관련주들이 이것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위원님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네. 실적 턴어라운드 되면서 좀 앞으로가 기대된다고 계속 언급이 됐던 종목인데 악재가 좀 있었나 봐요. 관련된 이슈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래요? 네,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그 파주 궁금하신- 거기- 네, 공장에서 이슈가 좀 있었나 봐요, 위원님. 이 그- 종목은 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사망자도 나오고 저도 그 기사를 봤는데요. 네,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LG에서 있었나 삼성이나 있었나 그래요. 대기업에서 또 그렇죠. 네. 그게 이제 화학 공장이었는지 디스플레이 공장이었는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게 10년 안쪽으로 비슷한 기사가 있었었는데 주가 안 빠집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질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이슈에 쾅쾅쾅 빠지거든요. 근데 네. 장세가 강할 때에서는 악재를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이슈 때문에 빠질까 봐 개인 투자자들은 던집니다. 근데 안 빠져요. 그래서 내일 올라가진 않지만 그렇게 콱 하고 빠지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버티는 정도일 텐데 그렇게 그 이슈가 주가를 끌어내릴 것만큼 그러지는 아마 않을 거다. 그렇게 기세가 꺾일 여러분들이 만큼은 아니군요. 네, 너무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이제 사건들이 이제 그런 이제 사고죠. 사고들이 벌어질 거를 대비해서 보험도 다 들어놨을 거고 모두 했을 거고 다 대처를 했을 거고 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뭐 어차피 보험회사가 난리가 나는 거지 뭐 거기서 뭐 난리가 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느낌이.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것도 한 뭐 일주일 이주일 지나게 되면 또 그 소식이 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제 흐름이니까 만약에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 이슈 때문에 혹시나 급락하지 않나 걱정은 안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지만 안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이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일 오늘이죠. 경기 파주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공장에서 화학물질이 유출됐다는 사고 이슈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망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회복 중이라고 중상과 경상 등 총 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 주가의 흐름을 꺾기에는 큰 이슈, 큰 악재 정도는 아닌 것으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 이야기 안 한 업종이 있을까요, 위원님? 일단 OLED 몇 가지 종목만 더 볼게요. 네. 자, 주소인지를 말씀을 드렸었고요. 베셀하고 필옵틱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네, 오랜만에 듣네요. 그렇죠. 네. 필옵틱스. 자, 지금 베셀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OLED 장비 쪽인데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면서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흐름들도 굉장히 지금 좋아지는 흐름들 잡혀주고 있고 그다음에 필옵틱스. 이것도 OLED 쪽 강렬주 쪽인데 이것도 지금 흐름들이 좀 괜찮게 오늘 좀 나와줬고 그다음에 IM 이연이라는 종목도 오늘 OLED 관련 쪽에서 흐름들이 바닥에서 근데 이거는 모양이 별로 좋지는 않네요. 어쨌든 관련주로 오늘 움직여갖고 이슈가 있어갖고 봤는데 요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제 네. 베셀이라든지 차라리 주성엔진이라든지 이런 쪽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서는 이제 뭐 갤럭시 부품 관련주 쪽으로도 움직이는 애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갤럭시 이제 21이 이제 출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저는 기대는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시장에서는 기대를 한대요. 저는 폴더블 폰이 좀 기대가 되고 이건 뭐 어쨌든 뭐 나온다고 하니까 그래서
15일이 이제 발표 예정일이고요. 그다음에 사전 예약이 22일이고 사전 개통이 29일인데 물론 뭐 나와봐야 알죠. 나와봐야 되고 뭐 출고가는 거의 100만 원 정도 되네요. 거의 100만 원 정도. 99만 9,900원으로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작의 갤럭시 S20을 부진을 만회를 하고 21이 나왔다라 그러는데 글쎄 나와봐야 알겠지만 빨리 폴더블 폰 빨리 냈으면 좋겠는데 삼성도. 네.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 시노팩스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는데 네. 시노팩스는 그거 말고도 혈액 투석기 사업을 진출을 하겠다라는 1조 3천억짜리 규모의 혈액 투석기 얘기랑 그다음에 수소차 플러스 그다음에 갤럭시 부품주 그래갖고 오늘 상한가를 갔을 거야 아마 시노팩스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슈 상한가는 아니었군요. 상한가는 아니고 23.95% 정도 강하게 좀 움직였는데 어쨌든 IT 부품주 이슈 플러스 있었던 거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의류 관련주들, 패션 관련주들, 화장품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 좀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정치 테마랑 좀 엮여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의류 관련주들이 움직인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코로나 사태가 이제 진전이 되는 부분들. 네. 그다음에 접종이 이제 다음 달서부터 빠르면 시작이 되게 되면은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쌍방울 움직임이 괜찮았고요. 쌍방울이요. 네. 그죠? 쌍방울 움직임 괜찮았고 그다음에 FNF라고 이것도 의류 관련주 쪽인데 오늘 16% 급등 나왔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으로는 AVCNC, 연우 뭐 이쪽 관련주들이 그렇죠. 강하게 좀 움직여졌고 여행 관련주 쪽도 인터파크라든지 하나투어 같은 경우도 많이 인터파크도 움직였는데 오늘 상한가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상한가 갔죠. 그래서 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로나 이슈가 이제 좀 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행주라든지 면세점 관련주가 많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지금은 좀 쫓아가기 좀 어려우니까 IT 섹터 보세요. 저는 만약에 코로나가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 그러면은 철강주, 건설주 아니면은 IT 부품주 이쪽이 여러분들한테 수익 내기가 좋은 섹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움직였던 종목도 좀 살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 움직인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강조하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장 움직인 업종들도 좀 빠르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IT 부품주, 건설, 철강 이렇게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관련된 좀 종목들을 하나둘씩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장 움직일 업종 너무 크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사실 IT 부품주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좀 짧고 굵게 볼만한 종목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위원님.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이요. 네, 어떤 너무 점에서요? 짧았나요? 네, 너무 짧았네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태양광도 하고요. 태양광 장비도 하고 반도체 장비도 하고요. 그다음에 OLED 장비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린 뉴딜에 엮이죠. 그다음에 반도체. 그죠? 반도체 장비도 엮이고 그래서 과거에 여러분들 그 뉴스를 봤을 때 그때 뉴스데스크에 나왔어요. 뉴스데스크에 그 불화수소 때문에 일본에서 그 안 판다 그래갖고 우리나라 뭐 그때 막 여러 가지 얘기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네. 큰일 났다. 뭐 망한다 얘기 나왔는데 망하기는 안 망했죠. 안 망했습니다. 그때 나오면서 반도체에서 그때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이 국산화 장비 해가지고 수혜주였죠. 그 네. 수혜주로 앞장서가지고 거기서 뉴스 나와가지고 그때 이후로 콱 한번 움직였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실적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지금 OLED 장비, 반도체 장비, 태양광 장비 지금 다 호조이기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IT 부품 쪽 그 외에도 많이 제가 이제 주목하면서 보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건 뭐 다음 주에서 뭐 차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거나 아니면 네. 아침에서 뭐 실전 매매 정수라든지 매매 시그널 방송 아침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업종이라든지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좋아요. 좋고 일단은 건설 업종 같은 경우는 설 명절 전까지 부동산 대책을 뭐 확대하는 뭔가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죠. 거기뿐만 아니라 지수 좋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철강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강합니다. 다 강해요. 우리나라만 강한 게 아니고 다 경기가 지금 회복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다 강해요.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도 강한데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1월 달에 가격 인상한다 그랬고 2월 달에도 가격 인상을 한답니다. 인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전방 산업들, 자동차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다 좋죠. 그럼 거기 들어가는 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특수강, 형강, 봉강 뭐 이런 게 HB 뭐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철강주들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철강주들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IT 부품주에서는 좀 콕 집어서 종목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건설주와 철강주에 대해서는 왜 앞으로도 강세를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바로 가능하니까요. 장중에도 저희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이네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채팅창에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활발하게 종목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일단 베스트 스탁 시간은 위원님들이 하나의 종목을 좀 면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번 주에 위원님께서 가지고 나오셨었던 종목이 제 기억이 맞다면 AP 시스템인데 맞나요, 위원님? 그렇죠. 네,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좀 봤을 때 시세를 한 번쯤은 준 것 같던데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나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왜 다른 종목에 좀 비해서 더딘 것 같은데 언제 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이미 그게 간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매도를 잘 못한 건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자, 이게 움직일 때 순서가 있어요. 먼저 가는 게 있고 늦게 가는 게 있는데 뭐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뭐 그게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OLED 관련주 쪽은 이제 바닥을 치는 거예요. 계속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OLED들이 왜 못 갔냐면 실적들이 안 좋았어요. 실적들이 안 좋았고 뭐 잘 판매도 잘 안 됐고요. 그다음에 그 혁신적인 뭐 그런 것도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면 계속 여러분들 LCD 쓰다가 OLED 쓰다가 LED 쓰다가 그렇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 계속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데 지금은 이제 롤러블 접히는 거, 휘어지는 거 나오죠. TV도 이제 투명 디스플레이 나오죠. 이제 바뀝니다. 거기에다가 가장 큰 것은 제가 작년서부터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전장 부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전에서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는 제품들이 일부였습니다. 고급차에 요만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 뭐 벤츠라든 이런 데 이만하게 들어가죠. 근데 이제 보급형에도 이만하게 들어가죠. 이게 전 세계 차에 모두 다 들어갑니다. 디스플레이가. OLED가 들어가요. OLED가. 그럼 OLED 어디서 만든다고요? 삼성과 LG에서 만든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장비주들이 당연히 수출 물동량들이 많이 늘어났을 거고 작년에 이제 수출했었던 부분의 장비에 대한 그 통계를 보게 되면 반도체 장비주들의 수출이 많이 됐다는 통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통이 됐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하십니까? 저는 잘 안 하는데 네. 뭐라 그러더라? 뭘 확장을 한대요. 뭐 잘 까먹었는데 네. 뭘 이렇게 확장을 해서 뭐 이렇게 기지를 지어 놓으면 뭘 왜 하는 거냐? 이걸 많이 지어 놓으면 물량을 많이 뽑을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장비를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반도체가 많이 생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도체만 생산되는 게 아니고 그 반도체 생산해서 뭐 할 건데요? 이거저거 만들어야죠. 자동차도 만들고 그다음에 스마트폰도 만들고 TV도 만들고 그럼 TV를 만드는데 어떤 TV를 만든다고? 이제 투명 TV. 접히는 TV, 휘어지는 TV.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OLED 테마주들은 과거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작돼가지고 한 2년 동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년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미국에다 투명 디스플레이 팔아야죠. 휘어지는 거 팔아야죠. 롤러볼 팔아야 되죠. 한 5년에서 10년 동안 유통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한 달 동안 안 가면 그때서는 아유 전문가님 왜 이렇게 안 가죠? 라고 물어보시면 되지만 한 달도 아니고 이제 일주일 됐는데 잠깐 올라갔다 그렇죠? 한 몇 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갖고 네. 있으면 크게 갈 거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베스트 스탁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AP 시스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보유자분들께 이야기를 해드렸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스탁 시간의 주인공을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위원님? 자, AP 시스템과 똑같은 테마입니다. 네. 이녹스 첨단 소재라고요. 약간 좀 틀린 게 있으면 PCB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CB가 뭐냐면은 그 녹색 기판이라면 아십니까? 컴퓨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핸드폰을 부시면 안에 네모난 판이 나오죠. 거기다가 이제 MLCC도 꼽고 시스템 반도체도 꼽고 하는 판때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연성 회로 기판이라고 FPCB 휘어지는 거는 이제 그 폴더블 폰이라든지 플렉서블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기존의 이녹스에서 아이트 소재 부분이 인적 분할이 돼서 재상장된 업체이고요.
고분자 합성이라든지 배합 기술을 기반으로 연성 회로 기판, 아까 말씀드렸던 FPCB용 소재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 상표를 좀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얘네들도 브랜드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쪽을 만들고 그다음에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이런 것도 만들고 디스플레이용 OLED 소재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관련된 이슈를 보게 되면은 지난해 OLED 수출이 역대 최대치로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찾으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OLED 판매량이 지금 그 턴어라운드 바닥을 치고 역대 사상 최대치로 늘어날 건데 이게 역대 사상 최대치 이게 끝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더 계속 역대 최대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상승을 할 OLED 이제 그 장비주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또 애플 아까도 말씀드린 애플이 이제 아이패드 신규 모델에 OLED 패널을 채용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작년 12월 16일 날에 계속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주들 LIS, 그다음에 V1텍, 그다음에 탑엔지언 이런 종목들이 그때 한번 잠깐 움직였었고,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코트라라는 기관에서 이제 그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쪽이 될 거다, 슈퍼사이클이 될 거다라는 전망을 내놨었죠. 그래서 2021년 바로 올해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2월 달에 전망을 했는데. 계속 그 얘기들은 기사들이 계속 나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실일 거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거고 이녹스 첨단 소재도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를 내놓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소재잖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에서 장비도 하고 소재도 하고 부품 사업도 하고 다 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안 가면 굉장히 아쉽겠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다음에 이제 뭐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쪽 현물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이슈가 계속 되고 있고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라든지 설비 투자들을 계속 해주고 있는 부분들도 호재로 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FPCB, PCB에 대한 이익이 이제 증가가 되는 사이클이 진입을 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진입했다라는 전망들도 나와주고 있고 갤럭시 S21에 대한 출시 기대감도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아이폰에 대한 생산량도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를 시킬 거다. 이 얘기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호재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결국은 실적들은 좋아질 거고 장비가 많이 팔릴 거고 호황을 부릴 거다. 이제 시작이다라는 이제 기사들인데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트도 엄청 좋아요. 보면 자 아까 전에 이제 AP 시스템도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얘네들이 올라간 게 없어요. 전기 같은 경우는 이만큼 많이 올라갔거든요. 2차 전지 관련도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울경제TV에서 에코프로도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종목인데 그렇죠. 에코프로, BM, 우수 MS 얘네들은 바닥에서 이미 벌써 200%, 300% 많이 올라가는 애들은 많이 갔어요. 우수 MS 같은 경우도 전기차 쪽으로 이제 우수 AMS 전기차 쪽으로 여기서 들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올라갈 때 300% 넘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P&E 솔루션, PNT, 2차 전지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에서는 이제 2차 전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경제TV를 올해 이제 복귀를 한 건데 2015년도 10월 달에 있었다가 2년 있다가 타방송 갔다가 제가 올해 작년이군요, 이제. 네. 2020년 1월 말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서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계속 사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그때 다시 LG화학, 에코프로, 그다음에 후성, LNF 이쪽 맞습니다. 종목이었거든요. 네. 이쪽 종목인데 지금은 얘기해요? 거의 얘기 안 해요. 입번 끝도 안 합니다. 왜? 많이 올라가는 종목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갖고 가면 됩니다. 계속 갈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LNF 보면은 주가 위치가 보게 되면 이때 여기에서 올라간 게 그때 당시 이제 2만 원대였으니까 지금 올라간 게 대략 370% 올라갔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뭐 가든지 말든지 더 가면 더 좋은 거고 많이 올라갔죠. 근데 LNF의 그때 당시 바닥에 있을 때 제가 왜 계속 이 종목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느냐. 전망이 좋고요. 2차 전지니까 전망이 좋고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LNF의 그때 당시 3월달, 4월달 지금은 400% 올라갔죠. 거의 370% 올라갔지만 올라가기 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요 모양과 AP 시스템이라든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녹스 첨단 소재 다 주가 바닥입니다. 올라가기 전 모습입니다. 마찬가지 앞으로 이제 10개월 뒤에 올해 한번 연말 한번 보세요. 그러면 주가가 100%, 200%, 300% 올라가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AP 시스템이 될지 이녹스 첨단 소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 갈 거고 하나가 200%, 300% 가면 하나는 50%는 가겠죠.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위치가 완전 바닥에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부터 OLED, 투명 OLED 이제 뽑아내야 되고요. 인도에 팔고 중국에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호주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브라질에도 팔고 다 팔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밖에 기술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좋은 기술로 삼성과 LG는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거죠. 그러면 관련된 장비주들은 이녹스 첨단 소재부터 해가지고 뭐 AP 시스템, HB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의 종목들이 ICD도 있고 주성이도 있고 그런 종목들은 바닥에다가 이렇게 갈 겁니다. 왜? LNF 그때 당시도 바닥에서 이만큼 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바닥에 있는 아직 못 간 IT 부품주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요. 이어지는 배트맨 2부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